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책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연희의 구선아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글쓰기 관련 책인데요. 최근 글쓰기 시장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SNS에 글쓰기를 하는 게 일상화되고 그 글쓰기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시대에 오히려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인지 출판사나 포털, 스타트업 할 것 없이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을 선보이고 독립서점부터 기업까지 독서나 글쓰기 커뮤니티를 활발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플랫폼 다각화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해서 활동하는 작가 10명을 인터뷰한 책 일상생활자의 작가 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상생활자의 작가 되는 법은 보기에 따라서는 작가들만의 글쓰기 노하우를 담은 글쓰기 지침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들이 이제껏 꺼내지 않았던 본인의 글쓰기를 향한 마음을 담은 인터뷰집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예요? 네. 이 책을 제가 직접 쓰게 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독립책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장르의 작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뭐 북토크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네, 작가의 만남도 하고 뭐 사인회도 하고 네, 작가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은데요. 네. 그 작가들을 만나면 신춘문예나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등단을 해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독립출판이나 자비출판 그리고 뭐 POD 그리고 포털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글을 쓰면서 작가가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뭐 꼭 등단 안 해도 책을 낼 수 있는 시대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성 출판 시스템을 벗어나서 글쓰기와 글 공개를 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제가 관심이 계속 많아졌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흔히 볼 수 있는 작가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문예지 인터뷰랑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시대에서 출판 콘텐츠의 변신과 현재를 주목을 하면서 함께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라는 말은 뭐 아마 최근에는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작가가 되기 위한 조건, 배경 이제는 이제 이런 게 없고 전통적인 뭐 등단 방식도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작가의 탄생이 어디서 시작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전에는 뭐 투고라던가 공모전, 신춘문예를 통해서 출판계나 문단의 인정을 받아야만 잡지나 신문이나 문예지에 글을 쓸 수 있는 지면을 얻을 수 있었고요.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작가가 되었는데요. 출판사나 매체도 사실 작가를 발굴하는 방식이나 영역이 그만큼 제한적이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소수들이 뭐 수년간 혹은 수개월 글을 쓰고 책을 엮어서 짠 하고 세상에 나오는 그렇죠.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예비 작가 그리고 작가들이 스스로 그 방법과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고 공개하는 그리고 유통하는 글쓰기 매체와 플랫폼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인 출판 콘텐츠, 그리고 인터넷 카페와 웹소설 플랫폼, 전문 직업과 글쓰기, 뉴스레터와 구독 서비스, 팟캐스트와 인스타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정말 다양해졌네요. 듣다 보니까. 책 부제가 지금 1인 미디어가 된 작가 10명의 글쓰기. 그럼 1인 미디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1인 미디어라는 의미는 이젠 작가 한 명 한 명이 미디어로 움직이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붙인 부제이고요.
이제는 종이책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 소셜미디어, 팟캐스트, 유튜브, 뭐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 작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또렷이 내고 있고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1인 미디어가 된 작가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10명의 작가가 어떤 작가들이 있지 하고 지금 막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름 많이 들어본 분 있는데 꽤 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다 만나보신 거예요? 10명의 작가를? 네. 10명의 작가를 직접 이제 섭외도 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10명의 작가를 어떻게 섭외했는지 되게 궁금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약간 선정 기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스스로 등장을 했거나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작가 활동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작가들을 우선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르와 매체를 좀 넘나들면서 다방면의 글쓰기를 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0명 작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브런치라는 이제 글쓰기 플랫폼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고수리, 그리고 독립출판으로 꾸준히 책을 쓰고 만드는 태재,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서 공개한 단편 소설을 시작으로 초단편 소설 작가로 정말 활발히 활동 중인 김동씨, 그리고 네이버 웹소설 연재를 시작으로 이제는 드라마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천지혜, 그리고 청년 청소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여러 미디어에도 소개된 김예지, 그리고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에세이를 쓰시는 남궁인 작가, 약사이자 책방을 운영하시는 박훌용, 그리고 일기를 구독 서비스로 하면서 시집과 산문집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시는 문보영 시인, 콘텐츠 기획자이자 여성의 이야기를 쓰는 황효진, 마지막으로 여행 작가이자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청춘유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근데 책에 그 글쓰기에 관한 마음 뭐 기본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 글쓰기 노하우도 담겨 있다면서요? 네, 쭉 들어보시니까 어떤 노하우들이 있던가요? 네, 그 작가와 장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노하우를 담으려고 했는데요. 가령 글 쓰는 공간이나 시간과 관련된 것, 그리고 글쓰기 전후의 작가의 루틴, 그리고 글쓰기 소재를 발견하는 방법, 뭐 새로운 생각에 안착하는 방법,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웹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뭐 초단편 소설 쓰기의 과정이라던가 이와 같이 또 글이 써지지 않을 때 본인이 하는 일.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네. 글 안 써질 때 뭐 하시는데? 대부분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하세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글과 관련된 영감을 좀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활동하는 작가들이 있고요. 반면에 글쓰기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딴 걸 또 하면은 또 갑자기 글이 써지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 네, 맞아요. 뭐 영상 콘텐츠를 본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그리고 천재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의 의상,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쉬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재밌네요. 자, 그럼 인터뷰집이에요, 이 책은. 네. 어떤 과정으로 인터뷰집은 진행이 되나요? 그 인터뷰집은 최근에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컨셉과 주제가 정해지면 인터뷰이를 섭외를 합니다. 네. 사실 인터뷰집은 인터뷰이 섭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인터뷰이 자체가 책이 컨텐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섭외가 확정되면 그 인터뷰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전에 쓴 책이라던가 다른 매체에서 진행한 인터뷰들을 대부분 찾아서 보고 나눌 질문을 미리 만듭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녹취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가 완료되면 제일 먼저 이 녹취록을 모두 텍스트로 풀어내는 과정을 되게 힘들겠네요. 네, 한번 겪고요. 요즘엔 이게 자동으로 되죠? 요즘에는 녹음 기능하고 네. 받아 적는 기능이
되더라고요. 네, AI 어플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래도 많은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원고 작업을 하시는 거군요. 네. 섭외도 그럼 직접 하신 거고? 네, 섭외도 직접 했습니다. 예, 힘드신 점이 좀 있었겠는데요. 그 10명 작가님 모두 그래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네. 다만 너무 활발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라서 인터뷰 일정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뭐 저도 역시 책방을 운영하고 육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는데 그 에피소드를 책이 말미에서 일부 밝혔습니다. 그 가장 일정 잡기가 어려웠던 작가가 김동식 작가와 남궁인 작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 다 너무 다른 일정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와 인터뷰 일정을 잡는 사이사이 다른 일정들이 생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정 잡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다들 좋은 시간을 내어주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야, 작가들 페이지로 들어갈 때마다 이제 리드글 같은 거를 이제 써놓으셨는데 그거는 뭐 인터뷰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적으신 건가? 뭐 예를 들어본다면 작가마다 이제 이거를 하나씩 다 써주셨잖아요. 네. 처음에 고수리 작가 앞에는 이렇게 고수리 작가 앞에는 앞에 또 달아주셔. 작고 빛나는 순간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잡으신 건지? 네, 작가들마다 이제 특성에 맞는 제목과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리드글이라고 해서 한 3-4페이지 정도의 글을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을 만났을 때에 저희가 느꼈던 점이라던가 인터뷰를 하면서 받았던 영감이라던가 그리고 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신 거군요. 네, 리드 글을 작성을 했고요. 10명 작가 모두 인터뷰를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리드 글을 쓰면서 저도 애정이 더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려면 애정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 한 분을 꼽자면? 다 10명 모두 저에게 많은 인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막 생각나는 작가는 문보영 시인인데요. 문보영 시인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재밌는 영감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프란츠 카프카 소설가를 시인님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너무 달라서 재미있었고요. 어떻게 달랐어요? 그 시인은 프란츠 카프카의 짧은 소설이 시처럼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그 발상들이 정말 소설 같아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작품을 봐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또 문보영 씨는 가상일기를 쓰는데요. 가상일기를 제가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재미있는 영감을 주는 작가였군요. 했습니다. 자, 동네 책방 오늘 인터뷰지 일상생활자의 작가가 되는 법 책방 연희 구선아 대표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우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